다음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음양무게의 상생상극이라는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는데 상당히 이 책의 내용이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지고요. 다음에 무토기토입니다. 이거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유튜브 이 강의를 듣고 음양무게 상생극 강의를 듣고 뭔가 모르게 아니다, 음양무게 상생상극 이런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머리에서 번쩍 할 거예요. 그렇지 할 거예요. 자, 무토와 기토. 무화기의 세부적인 구분. 무를 양간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산악의 혁, 만물의 근원, 대륙, 거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는 음간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은 전원의 혁, 뒷동산, 언덕, 기름진 땅 조금 황당하죠. 문전, 옥답 등과 같은 것으로 대부분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무토기토. 이제 잠깐 또 적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라는 것 자체, 무는 대체적으로 명리책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뭡니까? 산악의 혁, 산악의 혁, 또 뭐다 해야 산악의 혁, 또 뭐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 말 참 얼른 보면은 대단한 것이 느끼죠. 대륙, 야 대륙. 그러면 대륙이라고 했을 때 뭐 호주도 오스트리아 대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찌 보면 섬이고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사실은 또 섬입니다. 그 대륙이라 하지만은 입장 바깥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섬 아닙니까? 그걸 대륙이라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약간은 모순이 있는데 그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대륙이라 하니까 대륙. 오스트리아도 섬인데 그걸 또 대륙이라 하니까 하나의 오스트리아 대륙으로 나왔고요. 메리나 저런 대륙, 뭐 등등등등 대륙. 또 뭡니까 그 산, 얼마나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 산인데 기토는 뭡니까 문전옥답. 어떤 내용을 문전옥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안 좋으면 또 문전옥답. 뭐 전원의 혁, 전원. 이 전원이 말 참 시적입니다. 전원의 혁 참 시적이지요. 전원의 혁, 뒷동산. 야, 그럼 앞동산은? 뒷동산은 기토인데 앞동산은 그러면 무토기토 중에서 뭐냐 이 말입니다. 언덕, 얼마나 크기가 돼야 언덕인데 막 이래만 적어 놓읍시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뒷동산, 앞동산은, 옆동산은, 내 옆에 있는 옆동산은, 그러면 어떤 집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뒷동산이고 어떤 사람은 앞동산이고 어떤 산은 옆동산이고 어떤 산은 밑동산이고 이래 되는데 그러면은 산 하나를 두고도 그러면 다 분리가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전원의 흙이고 똑같은 흙이라도 한 명은 전원의 흙이고 한 명은 뭡니까 만물의 근원이고 이래 될 수 있는데 내가 좀 엉뚱합니까? 내가 좀 엉뚱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다. 무토하기를 세부적 구분. 무화기를 세부적으로 본 내용에서 왜 산악의 혁, 만물의 근원, 대륙, 거산 등이 양간이라고 하는 무로 되어야 하고 전원의 혁, 뒷돈산, 언덕, 기름진 땅, 문전옥답 등이 음간이라고 하는 기록 구분을 알 수가 없더래. 만물의 근이라 한다면 무라고 하는 산악의 혁도 될 수 있으면 왜? 산악의 혁이라는 그 자체도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나무가 자라고 이상한 아주 귀중한 풀도 자라고 하니까요. 있으면 기라고 하는 전원의 흙도 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 자체가 뭐가 참 추상적인 걸 떠나서 참 어쩌면 참 무식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참 무식합니다. 근데 이 묘는 내가 하냐 예를 내는 거는 명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위 말해 요새 대학이라든지 혹은 대학원이도 있죠. 명리를 가르치는. 그는 선생들조차도 교수를 하긴 힘듭니다만 참 그는 선생조차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인문학 같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명리는 인문학이면서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산악의 혁에서도 문전옥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문전옥답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기가되는지 구분이 애매하더라. 두 번째, 대륙. 그 산이란 것이 양이 되어야 하며 전원의 혁, 뒷동산, 문전옥답이 음이 되어야 하는 유적인 설명이 없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본다면 전원의 혁, 뒷동산, 문전옥답 등이 오히려 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양이 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대로 음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혼돈스럽다.
무화기이란 구분을 말할 때 사막 모래밭 그렇죠. 비포장도로 운동장 성곽조 강 주변에 있는 흙 공원 언덕과 같은 땅 진흙 뭐 공동묘지 같은 것은 무화기 어디에서 해당되며 어디에 해당되며 또한 무화기라는 음과 양으로 구분적으로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해 모래를 양으로 해야 되나 음으로 넣어요. 비포장도를 양으로 해요. 운동장을 진흙을 말이에요. 궁금하다 말이에요. 궁금해 죽겠어요. 무화기를 세부적인 그렇게 구분이 필요하다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흙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무화기로 구분해 줘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양과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반대적인 내용 또는 이분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 무화기도 그렇게 양과 음으로 구분하겠지만 일단 무화기 세부적인 항목의 구분으로 본다면 그러한 음과 양의 구분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되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이라고 하는 무의 항목인 산악의 흙, 만물의 근원, 대륙, 그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음이라고 하는 기의 항목인 전원의 흙, 뒷동산, 언덕, 기름진 땅, 문정, 옥탑과 같은 것에서 반대적인 내용 혹은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악의 흙이라도 문정옥답하고 산악의 흙이라도 하나 이걸 말하면 이렇게 다 먹고 산악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만물이 안 갖고 있죠. 만물의 근원이나 문전옥 이것도 만물의 근원이 되는데요. 다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왜 그걸 그렇게 희한하게 논리적으로 그걸 갖다 소위 말하는 궤변인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궤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학문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 학문이죠. 기초 학문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식함을 갖다가 스스로 밝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그래갖고 또 육식갑자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육식갑자를 이야기했을 때 무투에 붙는 육식갑자, 무인, 무진, 무오 마찬가지로 무토를 아까 치환을 시킨다고 했을 때 기토도 예를 들어 치환을 시킨다고 했을 때 기묘, 만약 기사 이렇게 나가죠. 쭉 나가지 이렇게 아까 이야기 똑같아. 산악의 인, 산악의 진, 산악의 오, 산악의 산악의 혹은 만물의 인, 만물의 진, 만물의 오, 혹은 문정옥답 묘, 문정옥답 사, 문정옥답 문정 전원의 묘, 전원의 사, 뒷동산의 사, 뒷동산의 미 이래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한 내용같이 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토도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 적어놓은 게 말하자면 거산신, 거산술 혹은 흑해, 전원축, 전원묘, 전원의 흑묘, 전원의 흑사, 전원의 흑미 이런 거 똑같아. 말이 안 된다. 다음에 경과신. 똑같은 경신, 경과신. 황당하죠. 여러분들 뭡니까? 옛날 이런 거 처음 공부하면요. 대단한 그냥 처음에는 말해 마치 가슴이 두근두근 하듯이 읽을 정도로 됩니다. 경금. 이 경금 요소는 맨날 한 2개만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무슨 자 이름? 경금, 광석, 광석 또 뭡니까? 광맥, 바위, 바위 또 칠왕석 2개만 정도 하는데 소리가 나는 쇠, 소리 나는 쇠, 등등 해요. 가공하지 않는 또 진금은 뭡니까? 보석, 보석, 다이아몬드 또 뭡니까? 귀금속, 가공하지 않는 귀금속, 쇠, 가공하지 않는 금속, 귀금속이야. 가공하지 않은 금속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신을 체부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에서 왜 광석, 광맥, 바위, 암석, 이 바위, 암석이라는 이런 거는 뭡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서 이야기하는 금이라는 쇠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죠. 금이라고 하고, 뭐, 얘는 그대로 신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위라든지 바위 혹은 뭡니까? 암석이 어째서 금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기초학습, 기초학습도 안 된 사람이다. 기초학습이 나는 기초학습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군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 바위가 어째서 금입니까? 바위가. 그러고 이 뭡니까?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어째서 금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탄소 그냥 덩어리,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탄소 덩어리인데 어째서 그게 금이에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거 내면적으로 일 안 따지고 한 사람 입이 울럭저 해갖고 와 그런 겁니다 하고 이제 듣는 겁니다. 이제. 내 같은 사람 빨리 깨어나는 거고 두세 번만 책을 읽어보기 나이다 하는 거 퍼뜩 깨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경과 신의 세부적인 구분에는 왜 신의 처리하는 것 강화하지 않는 금속 양간이라고 경일에 하며 사금, 기금속, 가공된 금속, 보석, 다이아몬드 등이 응관이라고 하는 신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 이치적인 설명은 어디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설명 없더라. 두 번째, 금속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금속이 소리가 나는데 이러한 그런 구분으로서 음과 양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혼돈스럽다. 그 금속이라면 대체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째서 꼭 소리가 나는 새, 소리가 나지 않는 새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경과신을 이러한 구분으로 말한다면 알루미늄, 금, 구리, 주석, 석영, 화강암, 은광석,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거는 양과 음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또 모든 광석, 금속, 바위 종류 등은 경과신이라는 것의 양과 음으로 구분하여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갑몰 모양으로 혹은 뭡니까 병정 모양으로 무토기토 모양으로 전부 구분 말하면 속속들이 구분 다 해야 되는데 내 말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내보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반대적인 의미의 양과 음으로 구분하여 본다면은 양간이라고 하는 경의, 광석, 광맥, 바위, 암석, 칠광석, 소리가 나는 새, 강화하지 않는 금속 등과 양간이라고 하는 신의 음반이라고 하는 신의 사금, 귀금속, 가공된 금속, 다이아몬드, 보석 등과는 반대적인 내용 혹은 미분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은 아까 광석, 보석, 광석, 귀금속, 광석, 강화하지 않은 금속, 바위, 보석, 바위, 다이아몬드, 바위, 귀금속, 바위, 가공하지 않는 이렇게 비교해봐도 미분법적이라든지 반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거 설명하는 건 궤변이에요. 왜?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기존에서 이야기하는 양광과 음양이라는 것을 턱 설명을 할 때 이분법적이다, 미분법적이다, 서로 반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책에서 배타적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적하는 그게 틀린 말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게 타당하지 어떤 그걸 비교해봐도 그게 타당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분적으로. 또한 인간에게 값진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값진 것으로 뭐 양과 음이랑 양이 좋은 거고 혹은 음이 나쁜 거다 했을 때 양이 좋은 거고 음이 나쁜 거다 했을 때 인간에게 값진 것으로 본다면은 양과 음으로 구분하면 오히려 사금, 귀금속, 보석 이게 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양이 돼야 되고 오히려 뭡니까? 뭐 바위 있는 거는 뭐 필요하죠. 근데 개변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위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으면 이게 차라리 음으로 가야 될 이게 양이고 이 말입니다. 이게 양간이라는 양의 개념이고 이게 음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고 있을 때 양이라는 거는 여기 말하면 유리하고 좋은 거고 말하면 이게 기존에서도 그렇게 좋은 것 이게 좋은 거고 음이라는 건 좀 나쁜 거고 음침한 거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같으면은 사람에게 좋은 거로 볼 때는 보석 다이아몬드 이게 보석 다이아몬드 이게 사람인데 유리한 것 같으면 이게 말하면 신이 양이 돼야 되고 바위라든지 말하면은 이런 거 칠광석 같은 돈 많이 들어야만 칠하는 그러면 나쁜 걸 볼 때 이게 오히려 이러한 것들 오히려 신이 돼야 됩니다.
거꾸로 이대로 놓고 본다면은 이게 음이 돼야 되고 경이 음이 돼야 되고 이게 양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구분에 있어서 구분하는 말에도 애매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다이아몬드라고 하여도 원석이 있을 수 있고 가공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원석이라고 한다면 광맥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광맥을 뭡니까? 경금을 두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뭉치가 나오는 큰 거 있는 거로 봤을 때 원석이라고 광석이라고 본다 원석이라고 본다면은 이어서 이야기한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경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이 신금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경과 시인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주를 해석하고 통변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된다는 설명이 없다는 것은 책의 내용만 늘리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령학문이라고 하는 사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실용적으로 어떻게 이용된다는 말이 적히지 않으면 이런 말도 선안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경금 내가 일간이 경금일 때 당신은 광석과 같은 경금입니다. 당신은 바위와 같은 경금입니다. 바위와 같은 경금이다 말 듣기 참 이상하죠. 그럼 말하자면 뭐 어떤 사람도 잘못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뭐 몸이 굳어 있고 말하면 몸이 그렇게 바위같이 딱딱하단 말이가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광석 같은 경금이 일간일 때 소리라는 새입니다. 소리나는 새의 경입니다. 안 그러나 보석 같은 신금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신금입니다. 귀금속 같은 신금입니다. 강화하지 않는 신금입니다. 하고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건 구분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없다. 다음에 경이 있는 유식과 경자 경이 똑같으냐 경자 경이 이제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인데 경이 이렇게 구분된 이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으로서 이제 붙인다 하면은 이 말입니다. 광맥자, 광맥인, 광맥진, 광맥오, 광맥신, 광맥술이 될 것이고 강화하지 않는 쇠라고 한다면은 강화하지 않는 쇠자, 강화하지 않는 쇠인, 강화하지 않는 쇠진, 강화하지 않는 쇠오, 강화하지 않는 쇠신, 강화하지 않는 쇠술이라는 것으로도 된다는 말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금도 그렇다.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나오지 않습니까? 가공한 금속해, 가공한 금속축, 가공한 금속묘, 가공한 금속사, 가공한 금속미, 가공한 금속유라는 것으로도 된다는 말이 되는데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 된다. 임과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개수.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 건지, 사살, 이제 뭔가 모르게 몽롱한 꿈에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것도 어째 보면은 하나의 뭡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소위 말하는, 착각과, 그러고 우리가 그걸 갖다 세뇌교육이라 합니까? 일종의. 세뇌교육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수개수. 이제 서서히 꿈을 깹니까? 서서히 꿈을 깨십시오. 꿈을 깨야 됩니다. 이 꿈을 깨지 않으면요. 아들 말 맞다나 천날 만날 억만날 공부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는가? 임수개수. 천날 만날 공부해 보십시오. 답 안 나옵니다. 이거 뭐 호수. 예? 다 그래 이야기하죠. 호수, 바닷물. 바닷물. 또 뭡니까? 맑은 물, 강. 또 개수는 이슬. 이슬. 작은 물. 작은 물. 얻은 게 엄한 게 작은 물인데. 생명수. 생명수. 바닷물도 생명수에 있어. 바닷물도 고기인데는 그 바닷물이 생명수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적어 놓고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 고여 있는 물. 다 합니다. 옛날 이론도 일반인들 선생들 말하자면 지잘났다는 선생보다 나는 옛날 이론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론 내가 모르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책들까지 난 읽었습니다. 행운이죠, 연예인들은.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음양호의 상생상극이 대가인양 같이 이야기하죠. 이는 이론이 말하면 잘못돼 흐른데도 불구하고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들 꿈을 깨십시오. 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유물양간이라 하고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호수, 바닷물, 강물, 강이라 하고 있으면 뭐 개는 양응관이라 하고 그런 것의 내용은 있을 작은 물, 빗물, 생명수로 설명하고 있다. 모순점. 임각의 세부적인 구분에서 그렇게 구분한 항목들인 호수, 바닷물, 만물건물, 강 등이 임이라고 하는 양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작은 물, 빗물, 생명수가 음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적인 설명 없다. 네, 설명 없다. 무조건 윽박지르는 개변을 가지고 윽박지르는 설명을 하면은 내 같은 사람인데는 복면당한다. 양과 음이라는 구분에서 양이라고 하는 규정하는 임의 호수라는 것과 강이라고 하는 같은 양이라는 임으로 볼 때도 개념적인 차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호수, 바닷물, 강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호수는 고여 있는 물이며 바닷물은 소금이 함유된 물이며 강은 흐른 물론 내용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적인 설명 없이 임이라고 하는 그냥 턱 양으로 턱 갖다 분류했다. 흐르는 물과 흐르지 이 말은 그 말은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은 물로 본다면은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은 물로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명수라고 한다면 생명수와 생명수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달라 한 항목당 양간, 음간 혹은 임수,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은 물로 나눴을 때는 임수, 개수 나눠지는데 영역 말하면은 뭐 생명수와 생명수 아닌 거로 나눌 때는 또 거기 또 임수, 개수가 바뀌고 양간, 음간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없더라. 그러고 양과 음의 구분에 양이라고 규정하는 임은 호수라는 그래서 강이라는 것과 같은 양이라 하는 임으로 볼 때 개념 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호수, 바다, 강이 고이는 물이면 바닷물은 소금이 함유된 물이며 강은 금시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양과 음으로 구분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 또한 개에서 생명수로 할 때 임의 호수와 강도 생명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여 있는 물이라고 하여도 개라는 것을 개수를 생명수라고 규정했을 때 고요 말이 민수에 있어서 호수의 강도 생명수가 될 수 있고 바닷물도 생명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으로서 음과 양으로 구분한다는 것들은 그 자체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 많은 물과 개의 작은 물이라는 것에서 그렇긴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작은 물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 얼마만큼 되어야만 큰 물이고 초학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하자. 이 기초학습 안 되는 겁니다. 무식의 발로 그걸 나는 이야기한 무식이 파도친다. 무식이 파도친다.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물을 큰 물을 해야 돼, 어떤 물을 작은 물을 해야 되는지 그 구분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두리뭉실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다. 임과 개를 그러한 항목들로 나누는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은 또 음은 나오죠. 눈도 물이에요. 눈도 물. 웅덩이 물은 얼음은 서리는 흙 속에 들어있는 물은 오수는 오줌도 물 아닙니까? 진흙물은 과접은 중간 크기의 강하고 중간 크기의 강 어떤 크기를 그러면 내보고 얼마나 크기 중간 크기인데 그럼 나는 얼마나 크기가 큰 물이고 얼마나 크기가 작은 물인데 작은 호수, 안개, 수증기, 우물도 물 아닙니까? 임수와 개수 어디 넣어야 되냐 말입니다. 양과 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또한 임수, 개수로 구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할 수 없죠? 만약 그렇게 구분을 하여야 한다면은 모든 물은 음과 양으로 임과 개로 구분하여 두어야 하는데 만약 위에 말한 눈, 웅덩이 물, 우물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또 양과 그리고 임수와 개수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긴 해.
웅동이물이라든지 내가 지금 지적하는 그런 거는 아이고 양음을 구분할 필요 없고 그건 임수개수에 넣을 필요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말은 자기 스스로 앞에 한 임수개수 구분한 그 자체 자기 스스로의 무슨 점에 빠져버린다. 자기 스스로의 무슨 점에 빠져버린다. 이 어려운 설명 아니지만은 이 음양의 상생상극에 대해서는 아주 큰 말하면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꿈에서 깨십시오. 꿈에서 깨자. 꿈에서 깨어나자. 다음에 음과 양의 구분적인 의미는 반대적인 내용 또는 이분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임과 개도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구분의 항목들을 본다면 그렇게 가늠을 할 수 있다. 즉, 호수 있을, 호수 작업물, 호수 생명수, 바닷물 있을, 바닷물 작업물, 바닷물 생명수, 강 있을, 강 작업물, 강 생명수, 어떻게 서로를 양과 언이라는 것을 대비를 해도 반대적인 의미 혹은 나쁜 것의 의미, 좋은 것의 의미 있는 내용이 구분 지어줄 수가 없다. 호수도 좋은 거고 이슬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슬이 음이라는 나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째서 남성적이고 이게 어째 여성적이고 이게 어째 남성적이고 이게 어째 여성적이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업물도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에 있어서 말하면은 구분되지 않는다. 양이라는 한문, 임의 항목과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교해봐도 그 자체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금시 설명한 겁니다. 또한, 다음에, 인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것을 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니까. 이익되는 거니까. 인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된다고 볼 때는 양과 음으로 구분한다면 생명수가 생물에 이익을 되는 것이 되므로 생명수를 하는 개가 오히려 양이 돼야 된다. 이걸 생명수라 했죠. 이게 오히려 생명스럽고 딱 그렇게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오히려 우리인데 도움이 되는 거로 봤을 때는, 좋은 거로 봤을 때는 이 개수가 오히려 양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된다. 임이라고 하는 일로 올라와야 양이 일로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개수에는 이게 해당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또한 이슬이라고 봤을 때 시를 쓰는 사람 볼 때는 이슬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진짜 정감가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 그건 이 시를 쓰는 사람, 소설을 쓰는 문학을 하는 사람 볼 때는 이슬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일로 가야지. 임수로 가든지 이게 양이 되든지 그 말입니다. 예? 다음에 윤곽의 세부적인 구분에 그렇게 구분된 항목들이 양과 음으로 나누어 놓았다면 무책임하게 놓았지 무책임하게 그런 구분들이 명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의 명리는요 전부 다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고 그 설명된 거에서 명리에서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업문을 그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던지지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다. 신의 명리 내가 그럼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자. 공부하십시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망가지면 망가지다 답 다 해드립니다. 확실하게 내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의문을 제기해갖고 이야기하고 할 때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신의 명리 답 다 해드린다. 그거 답 못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쁜 놈이죠. 그러는 것들은. 그래서 그건 사실을 알고 좋다. 신의 명리 그러면 나도 그러면 네가 이 음양의 상생상극 부정하듯이 신의 명리 부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좋습니다. 한영. 노릇이라. 다음에 임과 개의 세부적인 구분과 그렇게 구분된 항목들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거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 다음에 임이 있는 갑자는 임자, 임인, 임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진 말하면 임이 붙을 수 있는 임이 붙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똑같은 하도 이제 임진, 임인
예? 임인, 임진, 임오, 임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임술, 예, 임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개수는 개묘, 개사, 개미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임을 이렇게 놓고 나면 호수인, 호수진, 호수오, 호수신, 호수술, 호수자, 바닷물인, 바닷물진, 바닷물오, 바닷물신, 바닷물술, 바닷물자, 강인, 강진, 강오, 강신, 비름, 육식값도 천지 많이 생기네. 개묘, 있을묘, 있을사, 있을미, 작은물묘, 작은물사, 작은물미. 육식값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럼 또 다시 하자면 당신은 임수인데 호수 같은 임입니다. 바닷물 같은 임입니다. 강물 같은 임입니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 세 개만 놓고 보더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개수다. 당신은 이슬 같은 개예요. 당신은 작은 물 같은 개입니다. 당신은 생명수 같은 개수입니다. 어떻게 구분? 그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러할 때는 호수임이라도 호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이라도 바닷물이라고 바닷물 같은 그러한 임이라고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강임이라도 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임이라고 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우물은 어디더라? 우물도 물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수라고 하고 있잖아. 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물도 수 아닙니까? 수. 어디다 넣을 겁니까? 이 우물. 내보고 개변이라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긴 소리 하지. 내보고 왜 우물 이거는 뭐 명리에서 사용하는 웃긴 소리 하지. 수라고 했을 때는 그 강범위하게 다 넣어줘야 되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다. 개수도 마찬가지. 개수도 이제 말하자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있을묘, 작은 물사, 생명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말이 안 튼다. 그래서 이렇듯 임과 개의 세부적인 구분에서 음과 양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주를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문적인 이제 위에 나열한 것 위에 쭉 그렇게 나열한 것 중에서 말입니다. 천간이라 하는 것은 일관 내가 설명드렸다시피 천간 갑이면 사주를 뺐을 때 내가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고 병어들 사람마다 보러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갑이고 어떤 사람은 을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말하면은 그 사주 뺀 데 따라서 일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일간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천간으로 사람의 운명의 관계를 대칭시킨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천간을 일간으로 대칭되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상징적인 모양으로 하는 상으로 되면은 안 된다는 것. 상으로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갑이라고 할 때 갑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동양목이니 사목이니 뭐 소나무니 뭐니 하고 여러 개의 갑이 되면은 어떤 것의 모양인 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생로병사도 다르지 않습니까? 소나무의 생로병사 태어난 거 죽음이 수령이 틀리고, 혹은 뭐 사목이라면 이미 생로병사가 없고 뭐 나무마다 다 틀리죠. 그 생로병사와 성정도 또 다르죠. 소나무의 성정도 틀리고 뭐 감나무의 성정도 틀리고 다 그 나무 소나무 특징이지 않습니까? 성정과 또한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 관계에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많은 혼란스러움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갑이 수목이라 한다면은 수목에는 여러 종류의 수목이 있으므로 아까서 금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의 모양과 생로병사와 성정,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가 다르므로 통변에서 동통일성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이라도 당신은 소나무 갑이다, 동양몽 갑이다.
그러면 거기 성질도 틀리고 기의 변화도 다르죠. 생로병사도 틀리지 않습니까? 통일성을 가져올 수가 없다. 만약 일간이 임이라고 할 때 호수라는 모양과 생로병사의 성정과 생로병사와 성정과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를 볼 것인지, 혹은 임을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과 생로병사와 성정과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를 볼 것인지, 혹은 강이라고 하는 모양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생로병사와 성정과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를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강과 바다와 아까 얘기한 다 임이라고 하더라도 호수라든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변이 이 말의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즉 여러 개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수에 따른 모양과 수명과 성정과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가 각각 다 다르고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종류가 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 풀이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천간은 통일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모양에 따라서 고유의 성격과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기도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천간들은 세월이라는 환경에서 변하게 되더라. 그 천간들은 세월의 변화에 의해서 생로병사 또는 십이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생로병사에 의해서 어떤 천간이 어느 세월에 가장 왕성한 힘을 발휘하고 어떤 세월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모양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육신이라는 기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다 갑이라는 기 그렇게 종류가 많으면은 각각 전부 다 많기 때문에 혼돈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음의 내용을 본다면 더욱 명확한 진리를 알 것이다. 갑이 죽은 나무인 사목이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12연 죽은 나무인데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생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은 갑을 사목이라 죽은 갑을 이 말입니다. 갑을 사목, 이 사자 죽을 나무 사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목이라는 것은 이미 생로병사가 필요가 없지요. 기초학습이 안 된 겁니다. 무식이 파도를 치는 이야기.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갑이 소나무를 한다면은 몇백 년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몇백 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을을 화초, 난초, 잡초라고 한다면은 하초인 경우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난초라고 한다면은 많은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잡초라고 한다면은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어렵게 되며, 이러한 것의 십윤성은 다 다르다. 난초, 여러분들 잡초, 또 뭡니까? 난초 기껏 펴야 뭡니까? 여러분들 난초 같은 걸 잘 켜야 뭡니까? 10년입니다. 화초, 은간한 거는 잘못 키우면 뭡니까? 그냥 시들어져 버리죠. 그 십윤성은 또 다 다르다. 그러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혼돈스럽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 병이 태양, 다음에 병이 태양빛이라고만 규정한다면은 태양은 영원한 것인데, 만약 병의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십연성도 필요 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태양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일간이 병이다. 일간이 병하다. 그럼 그 십연성 생로병사,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 십연성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다음에 정의 인공불 화산이라고 한다면은, 정이라는 일간은 사람이 로봇을 만들듯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으며, 화산이라고 한다면은 폭발하는 순간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언제 태어날지 모르든지 혹은 태어나면 바로 폭발해 버리며 죽는 것과 같으므로 아주 위력적으로 태어나서 며칠 만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상한 논리로 전개된다. 여기서 빠지십니다만, 앞 시간에 무토, 예를 들어서 산악의 혈, 산악의 혈이라고 했을 때도
화전민들은 뭡니까? 산악의 허리지만 문전옥답입니다. 불과 손바닥만 놓은 얼마 안 나오는 거지만은 그 사람 화전민들을 볼 때 문전옥답이에요. 그래 무토기토의 개념이 애매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그런 것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나오네. 무를 거산 또는 대륙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을 거산이라고 하여야 하며 어떤 사람을 대륙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며 만약 어떤 사람을 거산이라고 한다면은 산과 죽임이라는 시비운성이 필요 없다. 그리고 산하고 혁, 거산, 대륙은 모양과 성질이 다 다르며 그러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통변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더라. 이제 여러분들 서서 이제 거기 아직까지 고개가 끄떡끄떡 안 해지면은요. 아직까지 고개가 끄떡끄떡 안 해지면은 할 수 없죠. 기에서 기를 흙이라고 하는데 뒷동사 문정록답이를 놓고 볼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뒷동산 문정록답. 뭔가 모르게 같은 기라고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생뚱맞죠. 아까 내 뒤에 있으면 뒷동산인데 그 뒷동산 뒤에 사는 사람은 그 산이 앞동산입니다. 앞동산은 무슨 산이냐 이 말입니다. 옆에 있으면 옆동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요. 모양과 내용적인 면에서나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기라는 것으로 구분한다면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원인만 제공하게 된다. 경을 광석, 철광석, 바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무생물이므로 경의 일간인 사람은 무생물 혹은 생로병사라는 이거는 변동이 없죠. 시빈 필연마 같으면 성정도 필요 없고 기의 변화도 없고 말하면 무생물이기 때문에 기의 변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광석, 철광석, 바위라고 한다면 항상 땅 밑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성정을 가지며 사람들이 광석이라는 이익을 캐기 위해 노력하므로 경의 일간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항상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광석을 캐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속이라고 한다면 일간이 경인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도 그 금속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럼 금속이라면 알루미늄도 금속입니다. 이야기하자 하면은 안 썼겠네요. 또한 소리가 나는 금속이라 한다면 일간이 경인 사람은 항상 시끄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과 같다는 것인데 그거 말이 안 된다. 내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는 거를 내보고 개변이라 하지 마세요. 나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신을 명리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지적해보겠다. 지적해보고 지적하러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고 신을 사금, 기금속이라 한다면은 신이라는 일간인 사람 역시 시비운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 그 기금속이라고 한다면은 기금속이라 한다면 일간이 신인 사람 모두가 기하고 기금속과 같이 모양이 아주 화려하며 예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탐을 낸 사람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내용일 것인데 그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임을 바닷물 강이라고 한다면은 임이라는 일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바닷물이 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강이 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시변성이 필요 없다는 거 바닷물 마릅니까? 안 마르지 않습니까? 만약 강이라는 말이면 강이라는 강은 마를 수가 있지요. 같은 임으로 볼 때도 그렇게 마르는 거와 마르지 않는 거로 본다면 이것도 말하면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현무판대로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를 비와 있을 작은 물이라고 한다면 임에 비해서 사람 됩니까 작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작은 물이라는 그 개념 규정도 애매하다. 또한 비와 있으라는 것에서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내용을 달리 하는데 비는 대체적으로 봄과 여름에 내리게 되며 이슬은 그 이슬은 가을기 후에 생겨나는데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와 이슬이라는 내용도 다른데 이렇게 내용과 환경이 달리하는 말, 그와 같은 것을 개라고 한다면은 학문으로서는 이론적인 구성을 잃어버리는 말하자면은 그 이론적인 어떤 구성에 있어서 논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천간 일간으로 되는 만약 일간이 갑이 동양목, 수목, 줄기가 있는 나무, 동양목이라 소나무, 잣나무, 사목인지 어디라고 할 때 화초, 가지, 잔디, 덩굴, 잡초,
난초 대나무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병이라고 했을 때 태양 그래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말이면은 같은 갑이라도 당신은 사목의 갑이다, 수목의 갑이다, 동양목의 갑이다, 소나무의 갑이다, 잣나무의 갑이다 되지 않고 을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하초스러운 을이다, 가지 을이다, 잔디의 을이다 답이 되지 않고 병이라고 해서 당신은 태양빛의 병이다, 혹은 여름의 태양의 병이다, 큰 불의 병이다. 구분해 줘야 된다. 그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이라고 할 때 당신은 달이다. 달의 정이다. 당신은 달빛의 정이다. 당신은 예를 들어 가을 태양의 정화다. 인공의 불의 정화다. 이런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라고 할 때도 당신은 산악의 혈을 무다. 혹은 만물의 근원의 무다. 대륙의 무토다. 혹은 거산의 무토다. 할 수 없다. 기라는 것도 당신은 전원의 흑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다. 뒷동산의 기다. 언덕의 기토다. 기름진 땅의 기토다. 구분 안 된다. 경이라고 할 때도 만약 광석의 경금을 가진 경이다. 바위의 경금이다. 암석의 경이다. 혹은 철광석의 경이 일간입니다. 할 수가 없다. 신이라고 할 때 사금속의 성질을 가진 일간인 신입니다. 혹은 기금속의 성질을 가진 신입니다. 가공된 보석금속의 신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임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당신은 호수스러운 임이다. 바닷물 같은 임이다. 맑은 물의 임이다. 강이다. 강스러운 임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 개수라고 하더라도 있을스러운 혹은 작은 물스러운 빗물스러운 개수, 생명스러운 임수다 할 수 없다. 복잡성이다.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일간이라고 할 때 가불병정 무기인신 임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할 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상과 모양과 성정과 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생로병사라든지 성정이란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된다. 그런데 신을명리에서는 이러한 것을 딱 구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신을명리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앞에서 보아도 천간의 세부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책마다 다 다르게 설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명리가 다 다르다는 것은 명리가 정확한 이론으로서 설명이 되지 않다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명리가 학문이라고 한다면은 세부적인 구분은 같은지 혹은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확실한 다 서술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양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음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갑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을이다, 그만 규정을 해놔놓으면은 어떤 나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되어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설명이 되어져 천간을 음간과 양간으로 양간이라는 것과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눈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명리라고 하는 사주의 해석과 통변이 누구나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천간을 일간인 사람이라는 것으로 대칭 쉽게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천간을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서히 꿈을 깨십시오. 꿈을 깨십시오. 꿈을 깨야 됩니다. 꿈을 깨지 않으면은요 명리요 음양왕의 상생 상극 갖고는 음양왕의 상생 상극 이뤄갖고는 여러분들이 골탕 묻습니다. 예? 골탕 묻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